하우스 푸어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올해 초부터 하우스 위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위너고 뭐 대출 받았다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되겠냐 라고 하는데 하우스 푸어의 뜻이 뭐예요? 집은 비싼데 자산은 많은 것 같은데 이자 내느라 막상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소비 가능한 돈이 없다는 거죠. 이게 하우스 푸어죠. 집값만 계속 오른다고 무슨 하우스 위너예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집 사느라 모든 여력을 다 쏟아부어서 30년 동안 소비할 거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서 저기 여행도 잘 못 가고 즐길 거 하나도 못 즐기고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뜯기고 한 월 100만원 뭐 200만원 이런 걸로 겨우겨우 생활해가지고 집 빚만 갚다가 끝나는 게 하우스 푸어예요. 근데 그 집에 노예돼가지고 어느 정도 갚았다 싶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집값도 올랐겠다 소비를 즐겨요? 그것도 모아가지고 팔아서 더 좋은 데로 가야지, 더 좋은 데로 가야지, 더 좋은 데로 가야지. 평생 소비 하나도 못하고 집값 오르는 재미로만 살다가 근데 그건 팔기 전까지는 내 돈 아니라고 그랬죠. 막상 집값 떨어질 때는 팔리지도 않는다. 결국에는 계속 빚만 갚다가 끝끝내 돈은 못 벌고 열심히 벌어서 소비도 못하고 집에만 다 쏟아붓다가 그런 인생이 되는 게 하우스 푸어죠.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하우스 푸어다. 1억 400만원 대출이에요. 하우스 푸어 또는 렌트 푸어. 집을 사느라 이자로 많이 나가든가 전세 이자 혹은 월세에 내는데 너무 많은 돈이 나간다. 이게 올바른 사회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명 중 8명이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점점 더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저 2명밖에 안 남은 거죠. 이제 결국에 집값 올라서 마지막에 받아줄 수요들은 굉장히 줄었을 텐데 8명은 푸어니까 거기에 다 쓰고 있으니까 살고 사는 경우 아닐 경우는 안 되죠. 렌트 푸어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살 여력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한 2명 남았는데 얼마나 집값을 끌어올려줄 실수요가 되느냐. 그러면서 지금도 뭐 이제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다, 실수요들이 집값을 끌어올린다가 아니라 투기 수요들이 끌어올리고 실수요들이 낚이는 거죠. 거기에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면 합당한 가격이 돼야지. 하우스 푸어에서 파생해서 임대 비용에서 푸어가 되는 것을 렌트 푸어라고 하죠. 하우스 푸어는 집 사느라 나가는 돈이 많다면 렌트 푸어는 임대하는데 많이 나갔다. F세대를 두려워하라. 하우스 푸어가 F세대에 물려있다. F세대는 뭐예요? 상투 잡고 허망해진 세대다. 부동산 거품 계속 커지는 거 보고 낚인 세대들을 30대들 주담대가 급증했다. 늘 얘기하지만 30대들이 살 때가 상투이고 왜냐면 여력이 딸려요. 그래서 지금 저금리지만 질병이 해결되고서 경제가 좀 살아났다 하면 금리 다시 올라가죠. 그 금리 버틸 여력 안 되죠. 그 다음에 보이스 올라가는 거 버틸 여력 안 되죠. 그 다음에 대출 조금만 감소해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근데 대출 규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 다음 정권 되면 풀릴 것 같아요? 그 썩은 사다리는 치워버릴 때까지는 안 풀린다. 바젤 도입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집값이 낮아져야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수요 늘리라고 하잖아요. 대출 풀어서. 뭐예요? 초이놈 있을 때랑 똑같지. 왜 소급 적용하냐고요? 하우스 푸어 되니까. 언제부터 30대들이 빚을 이렇게 많이 내서 집을 샀어요? 정보가 너무 빨라진 것도 있죠. 내가 집 살 때까지 모아놓고 그때서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집값만 계속 보고 있다가 오르네? 미쳤다. 나 지금 빚 내서 집 사야지 하면서 하우스 푸어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다. 하우스 푸어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소비력이 떨어지면서 자영업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자영업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고용이 줄죠. 고용이 줄면은 그만큼 돈 버는 게 줄어드니까 하우스 푸어들이 자영업을 했다든가 프리랜서로 일했다든가 혹은 자기가 좀 망하는 업종에 들어갔다든가 그런 경우에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파산이 나오게 되는 거고 집값은 떨어지는데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채 갚다 보니까 소비 안 들고 그러면서 몇 년간에 장기 침체가 오고 그 장기 침체 동안에는 집을 살 여력이 안 되니까 그 장기 침체가 왔을 때 항상 경제 위기랑 같이 왔기 때문에 가끔가다 얘기하는 거 너네 집값 떨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냐. 저점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안 사죠. 못 사죠. 그때는 대부분이 바쁠 테고 결국에는 그때까지 버텼다가 저점에서 나중에 현금 확보해놓은 사람들이 사는 건데 집을. 그런데 너네들이 지금 현금 확보하면 집 살 수 있을 것 같냐?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무주택자들아 라고 하는 거 속에선 지금 불안해 죽을 거예요. 걔네들은. 그렇게라도 빨리 막 승질 건드려가지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집을 사고 만다. 내가 전세가 오른다고 하니까 내 집 마련하고 만다. 이런 심리를 왜 자꾸 유도하느냐. 지들 집 팔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만 돌아다니면 다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맛동산 카페 이런 데서 비웃고 막 그러죠. 다 그 심리 유도하는 거예요.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고. 빚이 GDP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 터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누가 이득 봤다? 건설사. 기사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때 많이 올랐지롱 이거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양 가격이 오르도록 준 거는 뭐예요? 부상제 폐지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다. 부상제 폐지해서 건설사들만 배불린 거죠.
보면 어때요? 연도별 분양가 언제 폐지했어요? 14년 12월 31일. 그리고 15년까지 영향 없다가 집값 계속 옆에서 붙이면서 계속 같이 올랐다. 거기다 분양가는 1년 정도 늦게 반영되죠. 폐지하고 나서 계속 올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 계속 같이 끌어올렸죠. 언제부터? 지금 뭐 엄청나게 올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 언제 많이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초이노미스 때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똘똘한 채 얘기 들어갈 때 많이 올랐고, 떨어졌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언제 많이 올랐냐 하면 초이노미스 직후랑 규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직후, 뭐 그때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꾸 중위 가격 들이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어떻다? 규제에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건 늘 당연히 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팔고 빠지면서. 그런데 그때 못지않게 초이노미스 때도 많이 올랐다. 근데 지금 아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문재인 말 듣지 말고 박근혜 말 들어서 빚내서 집 살 것. 빚내서 집 사서 집값이 오르면 뭐가 좋냐?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걸 팔아서 현금화해서 나중에 뭐 집값 떨어질 때 샀다든가, 그러면은 엄청난 불로소득 올리면서 하는 거지만, 지금 그 불로소득이 행태가 어떻게 되느냐? 집값 오르면 오른다고 계속 그거 모아가지고 새로 번 돈이랑 모아서 집 팔아서 갈아타기 하고 더 비싼 거 사고 더 비싼 거 사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지만 쓸 수 있는 자산은 없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유주택자들도 무주택자들도 대부분 소비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결국에는 진짜로 벌고 차익 벌고 빠져가지고 다른 데 해가지고 불로소득을 잘 버는 사람들 말고, 대부분 지금 집 사가지고 저기 뭐 동탄, 수원, 뭐 다산 이런데 오른다고 좋아라 하죠. 그들은 평생 못 벌어요. 오르면은 오른다고 계속 갈아타고 막상 떨어질 때 못 팔고, 자산은 엄청 늘어난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쓸 돈은 집 사기 전보다 더 없는 거고, 무주택자들 마찬가지죠.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지 하면서 집값만 모으려고 하다가 결국엔 소비 못하고 사는 거고, 결국엔 다 같이 죽고 누구만 이득 봐요? 건설사하고 최상위 투기꾼들. 그들 외에는 인생 못 즐기고 인생 손해보고 돈 번 거 같다는 마음만 들게 하는 거지, 돈은 왜 벌어요? 랭킹처럼 점수 쌓아놓는 용도로 돈 쌓는 거예요? 쓰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쓰지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돈을 번 거예요? 집값 오른 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뭐 물가에 맞춰서 오른 거 아니고 집값만 폭등하는 거는 다 같이 하우스 포함만 되는 거죠. 광교 같은 경우 이렇게 띄우고 있다.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못 팔고, 떨어질 때는 안 팔려서 못 팔고, 빚만 갚고. 나는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한 끼에 10,000원짜리 먹는 것도 덜덜덜 해야 되고, 357만원 LTV 비규제 지역일 때 매매한 사람들 있을 때 보유세까지 늘어나고 있다.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부동산에 많은 유동성이 유입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세수 확보요? 얼어 죽을 소리 하지 마세요. 세수 확보할 거면은 보유세는 늘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양도세 풀어줘야죠. 그러면 집 거래 되게 활발히 될 텐데. 다 같이 죽는 길이다, 집값 오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올랐으면 우리 집은 올랐는데요, 이 말 안 듣고 돈 벌었는데요, 벌었어요? 팔아서 벌었어요? 팔아서 벌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팔아서 번 사람은 내 말 듣고 팔아서 번 거겠죠. 그리고 안 팔고 쥐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파는지 한번 봅시다. 주담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물론 첫 번째는 주담대 없이 집 샀는데 경제 위기로 인해서 자금 필요해지니까 주담대로 현금 확보한 경우도 있을 테고, 30대 하우스 부어들이 또 6월에 오른다고 5월 말부터 막 오른다고 그만에 낚여서 또 사고 자빠졌다. 그런데 연체 어떻게 되고 있어요? P2P 연체율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P2P 대출이 늘었다는 거고, P2P 대출이 늘었다는 건 1금융권이 아니죠. 영끌이 늘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끌어다 쓰는데 연체율 다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무시하던 친구가 넌 이제 이 동네 보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더 좋은 집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결론, 오르면 오른다고 악착같이 모아서 갈아타기. 무주택의 경우도 악착같이 모아서 빚내서 집 사기. 이게 다 누구만 이익 보는 짓이었다? 건설사와 소수의 막차 타고 빠진 투기꾼들. 여러 군데에서 제욕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갔으니까 더 떨어지면 안 되고 거래돼야 되는데 저 새끼 자꾸 얘기해가지고 거래 못하게 막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죠. 영끌 수요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믿겠죠. 지금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계속 이직거래 하다가 평생 하우스푸어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은. 무주택도 이렇게 하면서 빚내서 집 사가지고 평생 하우스푸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품이 가득 꼈을 때는 집 사면 하우스푸어 예약이죠. 항상 저렇게 엄청난 빚을 주고 사면은 하우스푸어 예약이고, 계속 돈 갚다가 집을 팔지도 못해요. 오르면 오른다고 안 팔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안 팔리고, 그러면서 평생 집에 대한 대출만 갚으면서 은행들 엄청 배부르고 있고, 그동안에 건설사들 비싸게 하는 동안에 그 희생양을 자처한 것이다. 그런데 싸워야 하고 잘못되게 만든 건 그들인데, 무주택자들 뭐 어쩌고 비하하면서 자기들 거를 대신 떠안아주길 바라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저들이 뭐 아무리 뭐 이야기하고 그래봤자 결국에 망하는 거는 하우스 푸어들이죠. 성공하는 거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고,
마음 급해지지 마셔라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